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있는 파츠직 송건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저항값은 3옴이라고 합니다. A, B 사이 합성 저항, A, B의 합성 저항을 구하려고 그림을 보니까 야,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를 선별해서 가지고 왔지만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일단 어렵죠. 어려운 것을 벗어나서 난감합니다. 그러다 못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해야 될 게 첫 번째 뭐냐면 이 문제를 보시고 잠깐 영상 멈추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솔루션 정도만 머릿속에서 한번 한 1, 2분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고 영상 계속 같이 가주시면 보다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기능장, 전기 기능장에서 기출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예상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공기업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패턴의 유형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여러분이 지금 트레이닝을 잘 하셨다가 나중에 똑같은 문제나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의 것으로 사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딱 처음에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어떤 특성을 좀 이용해봤냐면 병렬에서는 전압이 동일하다라는 특성을 좀 이용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 구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저항, 같은 저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양단에 저항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제가 여기에 10V 걸면 여기랑 여기 각각 몇 볼트 걸립니까? 여기 5V 걸리나요? 아니면 여기 10V 걸리나요? 자,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병렬회로의 특성이 뭐예요? 전압값이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기 같은 저항, 즉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이가 같은 것으로 형성된다.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회로를 조금 확장시켜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똑같은 저항 R.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체 전압을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10V를 인가를 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저항값에 따라서 여기에도 분배가 될 것이고 여기에도 분배가 될 것입니다. 자, 왜 분배가 되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전위를 양쪽에 이제 10V 전지차를 건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상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얘는 같은 구간의 병렬이니까. 그래서 저항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저항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묶으면 뭐예요? 합분의 곱이니까 2분의 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저항 4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N분의 R이 되죠. 그럼 N이 몇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4개였죠. 4분의 R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0V를 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렬에서는 전압이 분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전압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쪽의 일부가 전압 분배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병렬인 구간에서 전압이 동일하다. 여기에서도 전압이 동일하다. 하지만 요 각각은 다르겠죠? 왜? 저항이 2개 병렬이고 얘는 4개 병렬이기 때문에 합성값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의 구간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저는 다시 우리 메인 그림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 돌아오기 싫었는데 문제 풀려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왔네요. 너무 어지러워요. 그런데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A와 B. 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거를 한번 보세요. A와 B 사이에 어떤 전위를 걸어준다고 해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분명히 같은 구간에 병렬 애들이 있을 건데 왜? 저항값이 모두 같고 병렬 구간에 같은 전압이 걸릴 거니까. 그래서 이 특성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구간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구간 잘 나누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구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으로 좀 분리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게 첫 번째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으로 좀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A와 B 사이가 기준이니 우리가 여기 A와 B 사이에 어떤 전이가 걸려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두 군데는 전이가 어떨까요? 여기서 어떤 전이가 공급되고 여기에 공급되는 거 같겠죠. 같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병렬 구간으로 좀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로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분기, 여기서 이렇게 분기, 그 다음 여기서 또다시 분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병렬로 놓을 거예요. 그럼 병렬이라 함은 1번 구간에서 요 두 개의 저항값이 무슨 연결이더라? 병렬 연결이더라. 그래서 요 구간이 자, 다시 이 구간이 하나의 병렬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구간 보세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병렬로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 역시 병렬로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병렬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이거 지우고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하나 병렬,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전부 다 전이가 같을 거 아닙니까? 노드 기준으로. 왜? 여기가 서로 전위가 같아야죠. 병렬 연결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지금 같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가 똑같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가 똑같겠죠. 즉, 요 네 가지의 전위가 모두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 똑같겠죠. 서로 같이 분배가 먹힌 상태에서 이렇게 온 거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의 전이랑 그 다음 여기서 주는 전이랑 똑같겠죠. 즉 여기가 모두 전이가 같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남는 전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구간을 각각의 병렬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것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인 지점이 여기 있죠. 그 다음 저항을 저는 하나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B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같은 형태예요.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은 형태입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그림이 됩니까? 이게 왜 같은 그림이냐? 여러분 1번 구간이 이 친구고요. 2번 구간이 이 친구고, 3번 구간의 저항값이 이 친구고, 4번 구간의 저항값이 이 친구입니다. 그러면 1번 구간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병렬 2분의 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구간은요, 저항 4개가 같은 것이 연결돼 있죠. 병렬로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전이가 모두 같았으니까. 그래서 4분의 R로 쓸 수 있습니다. 3번 구간은 어때요? 여기도 역시 4분의 R로 쓸 수 있고요. 4번 구간은 마찬가지로 처음과 마찬가지 2분의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네가 복잡하게 병렬로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의 저항값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거 A부터 B까지 하나의 저항으로 연결할 수 있다, 없다? 하나의 저항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B, 여기 A.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통합으로 묶는 거죠. 그러면 얘네 이제 직렬 연결이라고요. 그럼 얘네 그냥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더하면 되겠더라. 2분의 R 더하기 4분의 R 더하기 2분의 R,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산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2분의 R 통분 한번 해보면 4분의 2R이 되죠. 그래서 4분의 2R 더하기 4분의 R 더하기 4분의 R 더하기 4분의 2
R. 이거 통분한 겁니다. 어차피 2 사라지고 4 사라지면 여기 2만 남고 2분의 R만 남잖아요. 그래서 통분, 계산하기 쉽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분모가 4가 될 것이고, 여러분 분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2R 더하기 R 더하기 R 더하기 2R은 6R이 되나요? 그래서 4분의 6R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값은 4분의 6R이 되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R 값이 3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 결과식을 제가 여기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 A, B 합성 저항은 4분의 6에다가 곱하기 R을 해야 되니까, 근데 R 값이 3이라 그랬죠? 3. 그러면 6, 3, 18이죠. 18. 그 다음에 4. 그럼 이것은 4.5가 되겠죠. 그래서 4.5옴이 되는 정답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변경해서 직렬로 바꾸고 직렬에서 합성을 해서 통합 저항을 구했는데, 여러분 이 과정 좀 어떠셨어요? 좀 괜찮으셨나요? 오늘은 좀 안 괜찮으셨죠? 왜냐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이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처음에 생각을 해보셔라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고민한 흔적이 남고, 그 고민한 흔적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점차 살이 붙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제가 한 방법대로 계속 가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저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고, 다른 분들에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코멘트 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러한 유형이 나오면 여러분은 앞으로 꼭 맞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 보시고 낙심이 되시는 분들 있어요. 한숨 나오는 분들 있죠? 괜찮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이거 모른다고 시험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연습한다,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서 회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이제 쉬운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들은 정말 식은죽 먹기로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공부를 즐겁게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제작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